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기관 친화적이지 않았을 때, 기관에게 별도로 활용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한 번에 대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가 큰 것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고, 이제 기관 시장이 오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이제 크게 갈리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가면 좋을 핵심 단어가 disintermediation risk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중개자가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의 중개자는 앞으로 기관 시장이 왔을 때 현재 우리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다양한 인프라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덱스나 다양한 이자를 지급해주는 그 서비스 차원에서의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 제가 크게 나눠서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기관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은 위험하고 어떤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지, 대략 어떤 갈리는 시나리오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그 시장이 이제 극단적으로 발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아예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화된 시장, 그리고 크립토 시장, 그리고 스타트업 위주의 플레이어에서 저 기관화된 시장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기관화 형태된 서비스로는 단순히 수요자로서만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급자로서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들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고 있었던 혹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들이 어떤 식으로 아예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배경입니다. 하나씩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USDT, 테더사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사에서 꾸준히 제도권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번에는 그 회계법인 중에 이제 빅4라고 할 수 있는 KPMG를 통해서 제대로 감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USDT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뿐만 아니라 테더사의 어떤 그 USD로의 환전, 결국 이제 핵심적인 US 달러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 대형 은행은 아직도 없습니다. 즉, 뭐 버뮤다라던가 이제 파나마라던가 이제 주변에 어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있지만은 메이저 채널이 아닌 곳들을 대상으로 이제 달러 공급을 받아가면서 USDT의 시장을 키워왔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을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살펴보시면 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융 뭐 RWA가 들어오고 있고, 미국 금융 상품을 다 이제 토큰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USDT가 커진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 달러 패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핵심 법인이 있지도 않은 테더사에 USD로서의 디지털 달러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놔둔다라는 거는 사실상 99% 가깝게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즉,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테더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킨 건 미국 정부가 혹은 미국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지니어스 액트를 기존에 있었던 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통과를 시킨 거겠죠. 그 이후로 이제 향후에 미국에 있는 핵심 금융산업이나 은행들은 아마도 이런 새롭게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이제 주요 은행들, 금융사들 혹은 핵심 기관들이 발행한 뭐 이미 페이팔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뭐 PYUSD나 아니면은 뭐 서클이 조금 더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된다거나 해서 USDC가 활용되는 형태 혹은 새로운 형태의 코인들이 나와서 아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적인 지위를 가져가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USDT는 없어지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겠지만 명확히 분화가 되겠죠. 현재까지 존재했었던 이제 크립토 시장과 앞으로 생겨올 이제 대규모 이제 기관들의 KYC가 되고 뭐 어떤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코인 시장으로 두 가지가 분류가 될 거고, 아마도
훨씬 후자 미국이나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쇼어라고 얘기하는 그 제도권 금융 내에서의 활용처는 신규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져가게 될 거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떠한 검증 형태를 거친 방식으로 USDT가 오프쇼어에서 미국에 직접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들까지 미국의 달러가 확장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떠한 애드온으로서의 밸류를 가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이 갈라진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베팅을 하고 있냐, 내가 기존의 USDT의 생태계에 베팅을 하고 있더라도 기관이 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오니까 이게 대박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예 다른 판이 짜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한 가지 추가 얘기를 드리면 디파이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도 똑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형태의 리스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블랙락이라던가 JP모건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향후에 어떤 덱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하이퍼리퀴드가 그 형태로 기관들이 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중개자가 제거될 수 있는 리스크, 즉 하이퍼리퀴드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관점이냐라고 하면 미국의 은행 혹은 증권사 이런 데서 ETF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그 내부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활용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덱스 형태로 어떻게 보면 퍼미션 형태로 허가형으로 모두가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유동성에 대한 것들은 제도권 내에서 현재 나와 있는 덱스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용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있는 덱스들 중에서도 후발주자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뭐 GRBT 같은 곳들은 오히려 더 이런 관점에서 이걸 더 하이브리드형으로 가져가야겠구나, 기관들이 필요한 KYC를 강화해야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관들에게 더 활용되고 사용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디파이 서비스들이나 아베나 몰포 다 마찬가지로 이게 기관형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편입될 것이냐, 오프쇼어의 제도권 밖에서 활용되는 서비스의 니시마켓으로 남을 것이냐의 차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나 뭐 L2들, 솔라나 뭐 이런 그 XRP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도 기관들이 나오면 다 사라지는 건가요? 라고 보면 이건 좀 아예 다른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별도로 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기관들이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내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프라는 중개자로서 제거될 리스크는 훨씬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캔톤 같은 곳이 나와서 뭐 금융사들의 어떤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뭐 결제나 청산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에서는 캔톤 같은 것들이 더 활발히 쓰일 수 있겠지만 결국 글로벌 유동성을 묶어나가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솔라나 같은 이런 XRP 같은 플레이어들이 잡아갈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프라 단에서는 중개자 리스크가 훨씬 적다라고 인지를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결국 기관이 들어왔을 때 인프라 단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단계에서 어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큰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는 기관 친화적이지 않았을 때, 기관에게 별도로 활용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한 번에 대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가 큰 것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혹은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었던 레이어 1 인프라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약할 수는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고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기관 친화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 가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한화투자증권과 이제 글로벌 투자사들, 그리고 이제 3프로TV, 그리고 이제 대형 크립토 유튜버들과 함께 4월 18일, 19일 주말에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서 크립토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양한 메인넷들이나 코인 프로젝트들을 또 직접 참여를 하게 될 거라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재단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뭐 삼프로TV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많은 유튜버분들, 뭐 돈봉남님도 오시고, 뭐 매용남님도 오시고, 그걸 제외하고 나선 뭐 경제 읽어주는 남자, 뭐 박자카의 크립토, 멘탈이 전부다, 이런 이제 유명한 크립토 유튜버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많이 참가를 하셔가지고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들어보시면, 아, 가격이 요즘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크립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 이런 투자 관점을 살펴보면 좋겠구나라는 팁을 얻어가실 수도 있고, 재밌는 행사나 이벤트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정보 보시고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